자, 31번입니다. 31번에 전문가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experts.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드바이즈 충고한다. 그래서 어드바이즈 뒤에 사람들이라는 말이 오고 있고요. 여기가 목적.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보정사 이렇게 하면은 목적어에게 이거 하라고, 목적어에게 이거 하라고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take the stairs instead of 무엇 대신, instead하고 instead of는 달라요. instead는 그냥 대신이고 instead of는 뒤에 오는 거 대신에.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해라, 계단으로 올라가라, 뭐 그런 얘기하고 있죠. 아니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라. 여기서 to 워크면은 일하러 갈 때, 출근할 때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거는 계단 이용하기,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좋은 전략들이에요. 자, 클라이밍 원래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등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등산하다가 아니라 그냥 오르다의 뜻으로 보이면 됩니다. 오르다. 그래서 오르는 거,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운동을 제공한다. 그러면은 계단으로 올라다니면은 좋은 운동이 된다.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계단으로 오르면은 좋은 운동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동수단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most often, 자주, 대부분 중에. 여기서 meet는 만나다인가? 뒤에 보니까 누굴 만나나?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성을 만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필요성, 무엇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거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렇게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니까 physical activity 이렇게 돼 있으면 신체적인 활동이죠. 그래갖고 사람이 맨날 보면은 하루 종일 아예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면은 일단 몸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는 움직여줘야 되는 그 최소 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에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거야. 다시 뭐 하면은 저기인 거죠.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출근할 때 이동수단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적 활동의 필요성을 거의 대부분 아주 충족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however 많은 사람들은 face, 여기서 face가 동사로 쓰이면은 이거는 만나다가 아니라 대면하다, 대하다, 마주하다. 근데 variance, 장벽을 만나게 된다. 근데 그들의 환경 안에서 좀 위에서 전문가들이 운동하라고 했어.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고 했어. 대충. 그래서 오케이, 운동하자 그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 프리벤트라고 나와 있죠. 프리벤트 예방하는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나? 그러면 예방하는 거는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거니까 예방하고 좋은 건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such choice, 그런 선택들을 예방하는, 그러면은 예방하다 할 때 병균을 예방한다, 병을 예방한다 할 때 병균이나 병은 못 오게 막히는 거죠. 블락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막는 그런 선택들을 못하게 막는 환경에서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운동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런 운동해야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막아. 왜? 뭐가? 환경이 운동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few people,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어디서 그러냐면은 로드웨이 찾길이죠. 길인데 여기서 leg이라는 동사가 있어. leg은 무엇이 부족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목적어가 부족하다. 근데 safe sidewalk. sidewalk는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그 보도, 횡단보도가 아니라 보도. 찾길 옆에 차가 다니는 차가 다니는 그 길 옆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보도가 부족해.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없어. 아니면은 마크드 표시가 된 bicycle lanes.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길에서 그러면 저기는 보도가 없어. 찾길밖에 없는데 걸어가야 돼. 너무 위험하다. 그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어. 근데 거기서 자전거 타야 되는데 자동차들이랑 나란히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vehicles, 탈 것들이, 차량들이 speed by, 옆에서 속도를 내면서 지나다니는. 그래서 by는 옆에서 라는 이것도 뜻이 있고, speed는 속도를 내며 가다. 지나가다. by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speed가 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속도를 내며 가다. 근데 speed by, 속도를 내면서 옆을 지나가다. 아니면은 공기가 오염된 이런 장소에서. 그러면 저기요. 내가 출근길에 걸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옆에 공장이 있어. 거기서 매연이 나고 공기가 새까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잘 걸어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비교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걷기로, 계단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저기냐면 inconvenient, 불편한, 그리고 unsafe, 안전하지 않은 계단에서, 현대식 건물에서. 현대식 건물이라고 하면 높은 빌딩이 되겠죠? 높은 빌딩인데 불편하고 안전한 건 하지 않은 건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보면 계단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 원근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때 옆에 난간 있잖아요. 그죠? 난간을 꼭 잡으면서 올라가진 않더라도 손잡이 같은 거 꼭 잡으면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안 잡고 올라가더라도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발 조금 미끄러지거나 헛디디면 옆으로 쓰러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계단에서 옆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불편한 이런 계단에서 계단을 걸러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여기 지원 단면 올려서 볼게요. 여기 위에서 전문가들이 운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운동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왜? 환경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 이러다 다 죽어.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아니면 환경이 너무 오염됐어. 아니면 계단이 위험해. 이런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은 하고 싶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 근데 대조적이니까 뒤에는 환경이 좋은 경우 오는 게 좋겠죠. 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네이버후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 이웃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안전한 바이킹, 안전한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있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레인,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위에 뒤에 지금 여기 저기죠. 안전한 도로가, 보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 공원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들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주 이용한다. 그래서 다시 좀 길죠. 안전한 그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그리고 공원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이 있는 곳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주 이용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라운딩은 일단 둘러싸다라는 동사인데, 서라운딩 이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런 환경이에요. environment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encourage, 장려한다라는 거죠. 부추긴다라는 거죠. 신체적인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부추겨준다. 장려한다. 운동을 환경이 더 받쳐주니까 운동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운동을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경우, 환경이 돼서 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선지를 보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운동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연환경 훼손 이런 얘기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운동시설 만든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운동 가능 여부는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 여건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죠. 데려봅시다. 나 3번에 운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4번에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량을 계획해야 한다. 건강 상태, 운동량.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규칙적으로 건강 그래 이거는 알겠는데 여러 번은 붙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32번이죠. Remember 기억해라. 당신이 요거를 기억해라. 요런 얘기가 되면요. 당신이 한 번도 절대 실패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절대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다.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말이 너무 세고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평균을 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저기요. 예준이 여자한테 차인 적 있어? 없어. 여자한테 고백한 적 없어? 없어? 고백한 적이 없으니까 차인 적이 없죠. 실패한 적이 없는 거는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준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기 도전한 적이 실패한 적이 없으면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도전을 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 뭔가 처음에 해볼 때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해보다가 이거 여기서는 실패해서 왜 실패했지? 여기서 이것 때문에 실패했네? 이거 알았으니까 또 해봐. 이거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A는 건너뛰었어. B는 괜찮아. 근데 C에서 미끄러졌어. 그러면 A랑 B는 A잖아. 오케이인데 C에서 또 걸렸는데 그러면 C는 다음에 또 고쳐. 그런 다음에 D에서 걸렸다. 그러면은 계속 실패하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점점 성공에 가까워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한 적이 없더라면 당신은 아직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이다. 기억해. 그리고 당신이 아직 성공 못했어. 성공을 못한 건 너무 당연한 거야. 평균이야. 당신은 그냥 아직 평균을 달리고 있는 것이야. 이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되게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디퍼런스 차이점인데요. 평균적인 사람과 어치버 성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how it looks at failure. 룩만 쓰면 이거는 뭐뭐 보이는 것이고 look은 뭐뭐를 보는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2명 얘기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 둘이 각각이 찾아보는 거야. 각각의 사람들. 근데 each 다음에 looks라고 단수가 왔잖아요. each하고 every는 뒤에 단수가 와야 돼요. 단수 명사도 단수로 써야 되고요. 동사도 단수 동사로 써야 돼. 그래서 look이 아니라 looks가 온 거예요. 사람을 2명 얘기를 했는데 성관이라고.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이나 평균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each 역시 뒤에 저기죠? 단수로 본 거 보이죠? looks, reacts 이렇게 나온 거 보겠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어치버는 일단 성취하는 사람은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걸 고쳐서 다시 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평균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실패했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가끔은 이길 것이고 가끔은 당신은 배울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배우다라는 거는 fail이 되겠죠. 실패를 하면서 반드시 뭔가를 배워. 왜 실패했는지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경우에는 이길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울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야. 아까
여자한테 고백한 적 있냐고 그거 얘기했었었는데 저기요. 맨 처음에 내가 모태 솔로야. 여자랑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이제 연락하면서 톡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톡으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톡으로 고백한 거야. 최악이죠. 그래서 톡으로 고백을 했어. 문자로 고백을 했어.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얘 나를 좋게 보다가도 톡으로 고백을 해? 이렇게 깠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배우는 거지. 실패했지만 배웠죠. 톡으로 고백하면 안 되겠다. 알겠어. 그리고 저기 한 다음에 또 저기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의주한테 부탁했어. 의주야, 내가 쟤 좋아한다고 말 좀 대신 해줘. 막 그랬어. 그 여자애가 지가 좋아하는 것도 지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해? 말을 깠어. 그럼 또 배웠죠. 실패했지만 배웠지. 직접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길 것이고 얻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것이야. 그래갖고 내가 가끔은 저가 언제나 in life 그 삶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성취하는 사람들, 얻어내는 사람들, 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죠. 실패를 볼 때 레슨으로 봐. 그래서 look at A as B라고 하면은 A를 B로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A를 B로 보다. 이거 look at 말고 C라고 써줘도 되겠죠. C라고 써도 되고 이거 뭐 think of 뭐 A를 B로 생각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consider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들을 삶에서 보면은 성취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뭘로 보냐면 레슨 수업으로 본다. 그 배울 수 있는 배워지는 학습되는 무언가 교훈으로 본다.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다. 뭘 만드냐면 necessary adjustment. adjustment는 조정이 되겠죠.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뭐 신발을 벗고 뛰었어. 벗고 뛰면 더 빨리 달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맨발이가 미끄러워서 넘어졌어.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신발을 신는 식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조정이야.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정을 한다. 조율을 한다. 그리고 insure라는 게 있는데 sure는 물론이지. 확실한 거죠. 근데 앞에 EN이 붙어있죠. EN은 저번에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하게 만드는 거야. 확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insure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증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증하다. 확실하게 만드는 거야. 보증하는, 확실하게 하는,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조정을 하는 거야. 꼭 필요한 조정. 그래서 실패를 겪었으면은 나는 안 돼. 난 실패자야. 이게 아니라 이번에 왜 실패했지? 문자로 고백해서 실패했구나.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얼굴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꼭 필요한 이번에 내 실패를 불러온 그것들을 조정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확실하게 만드는, 똑같은 실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조정을 만든다. 이걸 안 하면 똑같은 이유로 또 실패하겠죠. 자, don't ever let failure stop you. 자, ever는 절대로 강조하는 거고요. 절대로 두지 말아라. 실패가 당신을 멈추도록 두지 말아라. 이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stop이 동사 원형으로 온 걸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패가 당신을 멈추도록 절대로 두지 말아라. 절대로. The greatest regret in life. 인생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후회는, 그럼 후회라는 거는 저기죠. 내가 뭔가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했을 때 하는 게 후회잖아. 그죠? 삶에서 가장 위대한 후회는 후회는 잘 못한 건데 왜 위대하지? 왜냐면 그 후회로 인해서 다음에 더 성장하게 되거나 더 잘하게 되거나. 그래서 삶에서 가장 위대한 후회는 절대로 오지 않아. Try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절대로 위험한 후회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뭔가를 해가지고 후회하는 건 없어. 했는데 잘 할 걸 하고 후회하지, 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어. 저기 아직 못 해본 미련하고 했었던 후회하고 막 있었을 때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이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가장 큰 후회는 무언가를 안 했을 때, not trying이죠. 여기서는 후회가 생기지 않아. 무언가를 했을 때는 후회가 생기지 않아. 무언가를 안 했을 때 후회가 생긴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볼까? 할까? 하지 말까? 하지 말자. 이러면 후회하게 되고, 무언가 할까? 그래,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해보자. 그런데 해보자 해서 했으면은 성공하면은 되게 좋을 거고, 실패하더라도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거 뭐지? 어차피 안 해봤으면은 어차피 후회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패한 적이 없으면은 실패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거는 아직 되게 못한 거 아니야. 그냥 성공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뿐이고, 뭔가를 얻어내려면 실패를 레슨으로, 교훈으로 바라보고 뭔가를 실패했었던 원인을 고친다라는 거죠. 고친다는 거죠. 뭘 그리고 똑같은 실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원인을 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 때문에 멈추지 말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한 것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안 해본 것에서 후회가 온다.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니야. never final. 절대로 최종의 끝이 아니야. 기억해. 뭘 기억하냐면은 지나가고 아직 안 끝났어. Until you say it's over.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그 농구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인데 누구인지 까먹었어.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당신이 저게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일 수도 있어요. 끝났네? 라고 내가 생각해버리면 끝인데, 내가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런 얘기야. 자, the difference between, 차이점인데요. 또 저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get you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본다. 근데 물론 그냥 한 번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이거 조정, 어저스먼트 이걸 고쳐야 되죠. 똑같은 실수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해본다. 그리고 삶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실패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진짜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단하는 것이 중단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단은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단하지 않으면은 이건 실패가 아닌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 글쓰기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중단해, 그럼 너 실패할 거야?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면은 멈추지 마, 그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이게 결론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멈추지 마, 너는 그럼 실패한 거 아니야? 이게 중심으로 주제로 가져야 되겠죠. 멈추지 않으면은 그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냥 또 해보면 돼.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실패가 벌어진 조정을 거쳐서 똑같은 실패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거쳐서 하는 거. 자, 1번.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라.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라. 그런 얘기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 나오긴 했어. 근데 경험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 나의 실패로부터 내가 배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2번.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아직 성공 못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를 거기서 배우고 또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번.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이거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이게 본문이라는 3번이었죠. 그 다음 4번. 실패의 원인을 찾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얘 느낌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저스먼트,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실패했다고 해서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두 개가 둘 중에 둘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이 더 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오긴 했어. 4번이 나오긴 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봐라.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일어난다. get one more time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포기하면,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실패하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실패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만하지 마라. 그만하지 마라. 시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요거 보고 잠깐 또 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무언가가 커머버는 다가오는 커머버 다가오다. 그래서 무언가가 다가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가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오는데 언제 그러냐면 그들이 쓰기를 시작했을 때, 에세이 같은 걸 쓰기 시작했을 때 뭔가 다가와. 근데 뭐가 오나? They write in a language. 여기서는 they는 그냥 사람들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데 어떤 걸 쓰냐면은 language, 말로 쓰기를 한다. 근데 different래. 다른 언어로 쓸 때요. 다른 언어. would use.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언어로 글을 쓴다. 여기서 원이라는 거는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보통 때 사용한 법한 그런 언어와는 굉장히 달라. 디퍼런트하고 프로가 같이 다니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사용할 법한 그런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글을 써. 그래갖고 나는 지금 되게 말을 그냥 편하게 하고 있죠. 막 가끔가다 비속어도 쓰고 아니면은 뭐 말도 그냥 짧게 하고 되게 격식을 갖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말하는 이게 구어체잖아. 그래서 if they were talking to a friend, 친구들에게 말할 때 쓸 법한, 친구한테 말할 때 쓸 법한 언어와는 다른 말로 글을 쓴대. 그러면은 편하지 않은, 친구한테 말하는 언어는 굉장히 편한 언어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막 밥 먹었냐 대신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친구한테 말할 때 쓸 법한 이런 단어랑은 다른 언어로 글을 쓴대요. 자,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원해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원해. 여기 목적어고 이게 목적격 보어 1번 목적격 보어 2번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원하는데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당신이 쓰는 것을. 자, 사람들이 글을 쓴다고 그랬죠? 글을 쓸 때 불편한 언어로 글을 쓴다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말고 불편한 언어로 글을 쓴다. 그치만 당신이 쓴 것에 대해서, 네가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기를 원한다면 write 동사 원형이죠. 써라. 명령문이죠. 써라. 그것을 써라. 근데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spoken language로 쓰래요. spoken language. 이거는 말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구어체가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언어는 문어체가 되겠죠. 그래서 구어체하고 문어체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편한 언어로 써라. 왜냐하면 편한 언어로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격식은 좀 떨어질 수 있어. 뭔데? 이게 장난스럽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해하기에는 구어체로 말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야. 자, written language, 이게 문어체예요. 둘이 반대가 되겠죠. written language하고 spoken language하고, spoken은 이야기가 되는 언어고 written language는 쓰여지는 언어야. 얘는 문어체야. 근데 문어체는 더 복잡하고요. 여기 which makes it more work to read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부예요. 콤마하고 위치가 뭐죠? 콤마하고 위치가 있으면은 얘는 저기요. 위치는 우리가 배울 때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얘기인데 해석할 때 콤마까지만 해석을 하고
이어서 계속 해석을 하는 거라고 해서 계속적 요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어체는 쓰여지는 언어는 더 복잡하다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만드는데요. 그것을 읽기에 뭘로 만드냐면은 more work. 워크는 일이죠. 더 많은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또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문어체로 쓰면은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부담스럽다. 격식을 갖춘 언어로 쓰면은 읽는 게 부담스럽다. 근데 여기서 권장하는 거는 부어체로 편한 언어로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래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문어체는 너무 부담스러워. 문어체는 힘들어. 근데 문어체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어체는 쉬워. 이게 결론이 되겠죠. 문어체는 어렵고 구어체는 쉬워. 그래서 문어체는 더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기에 더 부담스러운 일로 만든다. 힘든 일로 만든다. 그리고 요거는 또한 뭐냐면은 얼스 또한 more formal 좀 더 형식적인 격식이 있어요. 격식이 있어. 정중히. 그리고 distant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문자 올 때 그게 좀 내가 말로 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문자가 오죠. 근데 그거는 거리감이 있어. 뭐 수업에서는 맨날 반말하고 막 그러면서 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것처럼 몇 시까지 와? 네,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훨씬 쉬운데.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어체는 글로 쓰는 말은 더 격식이 있고 거리감이 있어. 그러면은 이건 잘 몰입이 안 된다. 그것은 독자들이 lose attention. makes 사역동사죠? 목적격 보어인데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맞다. 그래서 그 문어체는 더 격식이 있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간지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도록 한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리감이 있거든. 가까우면은 내 일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거리감이 있어. 그리고 되게 막 이렇게 격식이 있어. 그러면은 집중력을 잃게 된다.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빡 집중이 되는 거야. 자, you don't need complex sentence. 당신은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어요. 따라가지고 express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이거 목적이죠.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이 꼭 복잡한 말로 문장으로 글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even when 심지어 어떤 때냐면은 specialist in some 어쩌고저쩌고.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죠. 특별한 거니까 전문가. 그리고 어떤 complicated field, complicated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야. 복잡한. 어떤 복잡한 분야. 그래서 어떤 복잡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되게 되게 쉬운 거 말고 어려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때일지라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야를 쓰냐면은 any more complex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아. 서관이 일어나고 whe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기 지금 express 여기죠. 대동사죠. express. 그래서 그들이 표현할 때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아.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그들이 점심으로 뭐 먹을까? 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보다 이걸 표현할 때보다 더 복잡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막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말로 많이 쓰던데. 그 다음에 if you simply manage to 당신이 그저 manage to 요거는 점이야. 겨우 용케 무엇 못하다 힘들게 가까스로
어찌어찌 겨우겨우 무엇무엇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한다면 당신이 그저 구어체로 말로 하는 언어로 글을 어떻게 쓴다면 당신은 일단 작가로서의 좋은 첫 발걸음을 내딘 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글 쓸 때 무슨 생각이 들어? 근데 무슨 생각인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그리고 격식이 있는 이런 문어체로 글을 쓴대. 그러면은 근데 문어체로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쓴 것에 대해서 당신 글에 대해서 더 읽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구어체로 스포큰 랭귀지로 글을 써라. 그 다음에 왜냐면은 문어체는 더 복잡한 것 뭐 보기에 멋있어. 근데 문어체는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진지라는 단어 이게 뭐지? 밥이야. 맞아. 그리고 너 뭐야? 식사? 이것도 역시 밥이야. 밥 먹는 거야. 또 뭐 복장은 뭐지? 옷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읽기가 더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래서 격식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데 이거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저기죠. 문어체는 집중력을 낮춘다. 그리고 더 복잡한 문장이 필요가 없어. 생각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문장만 있어도 돼. 그리고 점심으로 뭐 먹을지? 뭐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생각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구어체로 일단 쓰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작가로서 일단 좋은 시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면 구어체로 말하는 걸로 글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지를 보면은 선지를 보면은 구어체로 간결하게 글을 쓰라. 이거 답지 이게 다 맞나? 그 다음에 이번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라. 명확하게 표현하라. 그러기 위해서 구어체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러 말하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올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진부한 표현을 자제하라. 요것도 그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작하라. 친근한 말투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그대로 2번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보고 두 문제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34번. 자, too many companies. 너무 많은 회사들이 advertise는 광고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너무 많은 회사들이 광고를 한다. 그들의 새 제품을 광고를 해요. 그들의 새로운 제품을 광고해. as if 이거는 마치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주어 동사하는 것처럼. as if their competitors 그들의 경쟁자들이 된다는 이거지.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애들은 마치 자기가 왕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말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이죠. as if 뒤에 나온 거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as if는 가정법에 써요. as if는 가정법을 씁니다. 가정법은 말이 안 되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현실의 반대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게 보여야 돼.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재의 일을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과거로 쓴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쓰는 것만, 쓰기만.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재, 의미는 현재. 자, 다시 중요한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뜻이고 요거 뒤에 나오는 내용은 현실과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이랑 똑같이 쓴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와 반대인 것을 현재와 반대의 사실을 쓰기만 과거로 쓴다. 그래서 써있는 게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재환이가 콜라를 새로 만들었어. 재환 콜라 만들었어요. 근데 재환 콜라? 그러면은 조금 글로벌 시장에 저기 할 수 없으니까 JH 콜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재환이가 콜라를 만들었는데
의주한테 가갖고 재환이가 저기 하는 거야. 콜라 우리 나 콜라 새로 만들었어. 이거 마셔볼래? 이거 마셔. 이렇게 광고를 했어. 근데 의주는 너 콜라 하면은 뭐 생각나? 콜라라고. 어?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콜라는 이미 저기 저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딱 잡고 있잖아. 근데 재환이가 새로운 콜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광고하고 싶어. 이거 광고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은 이미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내가 만든 콜라는 코카콜라랑 펩시보다 맛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야 그들의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경쟁자 실제로 존재하니까 경쟁자보다 얘네 거보다 내게 더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많은 회사들은 경쟁자가 아예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그냥 저거야. 재환이가 콜라 만들었는데 재환 콜라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유일한 콜라인 것처럼 콜라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콜라네 막 이러면서 먹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코카콜라랑 펩시보다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급을 써서 그것보다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맛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품을 광고하는데 in a vacuu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vacuum이라고 찾아보면 이거 진공이라고 나오거든요. 진공이라는 거는 공기가 없어. 근데 in a vacuum이라고 하면 그러면 공기가 없는 데서 제품을 광고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맥락이 없어요. 맥락 없이 또는 뜬금없이 갑자기 혹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제품을 비교 대상이 없는 맥락이 없이 그냥 광고를 그냥 막 콜라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놓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랑 이것보다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데 천하라도 볼 텐데 그냥 콜라입니다 해서 광고를 하면은 너 보고 너 콜라 내가 사줄게. 근데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제만콜라하고 있어. 못 먹을 거야. 저 콜라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경쟁자가 없는 것처럼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광고를 해놓고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는 그러고는 실망해. 아무도 내 콜라를 안 마셔. 이러고 실망해. 왜? 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거든. 내 메시지가 실패했거든. 그게 뚜룩 전달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콜라 만들었는데 내가 무려 콜라를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사주지? 왜 아무도 안 쳐다보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 왜냐면은 경쟁자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introduce. 여기서 introduce는 소개하다 일 수도 있고요. 도입하다. 없었던 새로운 물건에 도입하는 거야. 아예 소개하는 거야.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new product는 새로운 제품인데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네.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 카테고리라는 거는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은 뭐 남성용품, 여성용품 또는 뭐 무슨 장난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그거랑 관련된 게 쫙 나오는 그거 있죠. 뭐 통조림 이렇게 눌러. 그러면은 참치캔, 뭐 골뱅이 캔 뭐 이런 거 나와.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거. 새로운 물품의 카테고리 이거는 분류 이게 제일 적용일 텐데 그냥 카테고리라고 많이 써요. 새로운 제품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진짜 힘든 일이야. 특히 새로운 제품이 원래 있었던 거, 이미 존재하는, 오래된 것,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랑 어게인스트는 무엇에 대비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맞서서.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물건하고 딱 붙여봤는데 이거랑 딱 1대1로 VS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딱 대조가 안 돼. 대조가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저기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음료수를 개발했어. 좀 목마른가? 음료수 개발하는. 내가 막 고구마 주스 이런 걸 만들었어. 고구마 주스 들어본 적 있어? 고구마 주스 들어본 적 있어요? 고구마 주스 나는 일단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고구마 주스 내가 만들었어.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죠. 주스라고 하면은 뭐지?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뭐 수박 주스 이런 건 있는데 고구마 주스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야. 이거를 도입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어떤 경우에 더 그러냐면은
새로운 고구마 주스가 이미 존재하는 거랑 비교를 할 게 없어. 고구마 주스는 뭐보다 맛있다고 광고를 해야 돼? 고구마보다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고구마라고 하지.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거랑 비교가 딱 되지 않을 때, 대조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은 사람들은 봤었을 때 아까 제왕콜라 만들었을 때 코카콜라보다 맛있다 이렇게 해갖고 아 제왕콜라가 코카콜라보다 맛있구나, 코카콜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조가 됐잖아요. 근데 고구마 주스는 그 어떤 것도 비교 상대가 없어. 고구마 맛이 나는 음료수가 있어? 모르겠어. 어쨌든 있든 어떤 간에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소비자들이 페이 어텐션에 관심을 주거든. 지불하다가 안 해. 별로 관심을 안 주거든.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줘. 그리고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안 줘. 그게 원래 있었던 오래된 것과 be relative to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안 줘.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되게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비싸. 4천만 원은 훨씬 넘어 비트코인 한 개가. 근데 비트코인 한 개 처음 났을 때 2009년인가? 아무튼 그때 처음 났거든. 그때 처음 나왔을 때 하나 가지고는 지금 하나가 몇천만 원이지만 그때는 비트코인 몇 개여도 막 몇만 원에 몇 개를 살 수 있었어. 아무도 관심을 안 줬어.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돈하고는 원래 화폐하고는 관계가 없어. 인터넷으로 사는 거잖아. 원래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너무너무 달랐어. 지폐 돈하고 종이 돈, 동전하고 너무너무 달랐어. 새로운 거였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줬어. 비트코인한테. 근데 비트코인이 한번 진짜 개 힘들게 떡상하고 나니까 비슷한 거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거, 완전히 다른 거에는 처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줘. 왜냐면은 비교해서 이게 그것보다는 뭐가 좋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는 이게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거는 못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좋구나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완전히 새로워. 신개념, 세상에 이런 건 없었어. 이런 거는 못 받아들여. 자,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진정으로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왔어. 비트코인 들고 왔어. 근데 지금이 아니야. 2022년이 아니고 2008년이야. 그때 비트코인을 들고 왔어. 그러면은 이게 더 좋아. 근데 뭐가 더 좋냐면은 말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진짜죠? 말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 제품이 뭔지를 말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 이 비트코인은 온라인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제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보다 이거는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 요거는 저기입니다. 그 뭐냐. 실제로 쓰는 돈이 실생활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고? 그럼 눈에 보이는 돈이 뭐지?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거야? 이거랑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있어. 대조를 할 수 있어. 그럼 비트코인 얘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예전에 지금 카메라는 거의 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사진을 옮기잖아. 근데 그거 디지털 카메라가 맨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다 필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필름으로 사진을 뽑아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라. 완전히 몰라.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 되냐면 이거는 사진을 필름으로 찍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근데 여기 예시에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오토모바일, 이거 자동차죠. 맨 처음에 등장한 자동차는 콜드, 불렸대요. 뭐지 콜드? 사람들이 자동차를 부르기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홀스 리스. 홀스는 말이죠. 근데 리스 없어요. 말이 없는 캐리어즈, 마차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사람들이 말이 없는 자동차라고 불렀다.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 그래서 자동차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알아서 잘 갑니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마차이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은 which allowed 말이 없는 마차라는 이름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요.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말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이야? 이게 왜 말이야?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막 끌고 가. 겁나 이렇게 끌고 가. 대충 느낌 있죠? 마차죠? 어떻게 봐도 마차죠. 그래서 마차인데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마차랑 달라. 왜냐면 우리 차는 말이 없거든. 이것만 있거든. 이렇게 광고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마차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차에서 말을 뺐다고? 그러면 이게 알아서 움직이겠네? 이렇게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existing 존재하는 교통수단의 현재에 대비되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마차는 이미 있었어. 근데 말이 없는 마차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교통수단의 형태에서 이거를 빼버리고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선지를 보면은 과도한 광고 경쟁이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광고비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이 본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2번에 기존 제품과의 대비가 신제품 광고에 효과적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거랑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다. 요거 느낌이 있어요. 데려봅시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대비 신제품 효과적. 오케이.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이런 단어는 나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광고 경쟁 안 나왔어. 수익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고객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수익 향상? 그래 얘는 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새로운 고객 관리? 이건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다. 오히려 반대죠. 정확한 정보, 이거는 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제공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어. 자동차랑 마차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말이 없는 마차라고 광고를 하면은 이거는 제품 정보 전달이 오히려 되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는 더 와닿는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45번 보도록 하죠. 자, as you grow older. 당신이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주어가 동사일수록 당신이 더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알게 될 거야. 근데 뭘 알게 되냐면은 things change. 여러 가지 것들이 things면 꼭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들이 바뀐다. 근데 from A to B라고 하면은 A에서 B로 이런 얘기죠. A에서 B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알게 될 거야.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거. 저기야, 내가 이걸 보고 이게 떠오르는 그거는 저기였어요. 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기준을 볼 때 여기서 얘가 어렸을 때는 저기서 무조건 185 이상 막 이랬어. 얘 키가 162거든요. 근데 무조건 185 이상 정해놨어. 절대적으로 정해놨어. 수치를 정해놨어. 185가 안 되면은 184.5여도 얘는 얄짤없어. 탈락이야. 그랬는데 이제 저게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185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여치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바뀌는 거야. 나보다만 크면 되지. 절대적인 것에서 185에서 나보다만 크면 되지. 이걸로 바뀌었죠. 상대적인 걸로 바뀌었어. When you were very young. 당신이 굉장히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다음에 도둑질하는 거는 그냥 잘못된 거야.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아, 이게 거짓말하는 거는 뭐지? 예준아 내 학교 안 간다. 이거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죠. 그냥 작은 거짓말이죠. 되게 큰 막건 아니잖아. 근데 막 저기 뭐지? 큰 거짓말 뭐가 있을까? 큰 거짓말? 내 예준이한테 10억을 훔친 다음에 우리 아무 일 없다고 거짓말했어. 이거 되게 큰 거짓말이죠. 근데 작은 거짓말이든 간에 큰 거짓말이든 간에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일단 절대적으로 그냥 잘못된 거야. 그냥 잘못된 거야. 어렸을 땐 그랬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특히 당신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하러 들어갔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이 템트 이렇게 되고 있죠. 템트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you will be tempted 라고 됐으니까 유혹하는 걸 당했어. 당신은 유혹될 수도 있어. 당신은 유혹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잘못하는 거는 이 나쁜 행동들은 다 그냥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그냥 잘못된 거야. 다 잘못한 거야. 근데 나이가 들고 직장에 들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방식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유혹이 자꾸 돼. 쟤는 진짜 나쁜 짓을 저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나는 무단횡단 정도는 하면 안 되나? 쟤는 완전 저렇게 잘못하고도 잘 사는데 내가 무단횡단하면 그렇게 잘못됐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래서 당신은 아마 말할 수도 있어. I didn't cheat as much on my tax as my partner. 저는 제 동료만큼 as 비교급 나오죠. 저는 as 뒤에 비교돼서 나온다고 했어. 저는 제 동업자만큼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기 그렇게 많이 안 쳤어요. 아예 안 친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어. 그래갖고 내 파트너는 한 3억을 세금을 안 냈어. 근데 나는 3만 원 안 냈어.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3만 원 사기 친 거는 그렇게 대단한 잘못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저는 쟤만큼 많이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I don't pad. 패드가 저것도 있고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넓적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패딩 있잖아요. 패딩 맞아. 내가 패딩인 거지. 패딩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덧대는 게 들어갔잖아요. 쿠션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패드가 동사로 쓰이면은 덧대다, 양을 불리다, 늘리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패딩 조끼 입으면 등치가 이만해지죠. 그래서 나는 불리지 않아요. 내 지출 보고서를 as much as others. 내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지출을 많이 했다고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출이냐면은 저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세금을 덜 내거든. 돈을 조금 쓰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이만큼 많이 썼으니까 너 돈 많이 썼네? 세금 덜 가져갈게. 이렇게 되고 나도 조금만 돈 좀 더 썼다고 할까? 지출 보고서를 좀 더 늘릴까? 그럼 세금을 좀 덜 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만큼 사기는 안 쳤어요. 결국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만큼. 근데 이거는 아니야.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쟤는 이만큼 잘못했지만 너도 요만큼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preserve 이거는 보존하다. 보존하다인데 얘는 100% 보존하다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보존하다. 그리고 obey 따르다. 준수하다. 그래서 뭘 보존하고 뭘 따르냐면은 absolute 그 절대적인 기준을 as much as you can. 여기 비교급 계속 나온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주어가 동사 하는 것만큼 많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그 절대적인 기준을 보존하고 그 기준에 따라라. 쟤는 길에다가 똥을 쌌지만 나는 오줌을 쌌어. 노상방뇨를 했어. 그러면은 쟤는 똥이고 나 오줌이고 나는 덜 잘못한 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쟤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한 거야. 너무 더럽죠 예시가. 미안해요. 자, 그래서 if you never lie, 당신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절대로 속이지 않고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기야. 당신이 내가 누구한테 불화를 쳤더라?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더라? 내가 뭘 훔쳤더라? 이딴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예 잘못을 안 하면. 저기죠.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계속 그 거짓말에 맞춰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기 했었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궁리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 그거 안 훔쳤어. 이렇게 해야 돼. 거짓말 계속 해야 돼. 근데 아예 나쁜 짓을 안 하면은 이딴 걸 아예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자, there absolutely there 안에 무엇이 있다. 근데 절대적으로 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절대적인 right and wro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두 개는 대비돼야 되겠죠.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있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거는 큰 애랑 비교했을 때 내 거는 작아. 근데 이것도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거, 아무것도 잘못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옳아. 그리고 절대적으로 틀린 거, 나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냥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기준에 보존하고 간직해라. 그거에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 보통 사람들 저기죠.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하고 나한테 되게 관대하죠. 근데 어쨌든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 2번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맞는 말인데 여기는 뭐는 상관이 없어요. 3번 판단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연장자의 조언을 구하라. 내가 혼자 결정을 못 하겠어. 그럼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4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맞지만 상관없는 내용. 그 다음 5번 상대적인 조건에서 판단하지 말고 relative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relative term, 상대적인 조건에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인 원칙을 따라라. absolute 절대적인 원칙을 따르라. 그래서 preserve하고 obey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